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합리적 의심을 공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 교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문화 교류 행사는 합창제로 진행되면서 한일 두 나라 국민들이 웃음과 감동으로 하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목회 앤 데이터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트렌드인 나홀로 라이프 관련 통계 자료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마주한 큰 문제는 다음 세대 주역이 돼야 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된 요인이 교회가 합리적 대화 없이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기독교에 대해 품는 합리적 의심에 공감하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 대답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역단체 새길과 새일이 지난 4년 동안 교회를 떠난 청년 864명을 만나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은 교회가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13%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모순과 오류로 인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14%는 목회자들의 비윤리적 삶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해결되지 못한 합리적 의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현실 속에서 새길과 새일은 청년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질문에 올바른 답을 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인문학과 사회학, 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통해 청년의 시선에서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답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해주고 그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가운데 생기는 공간에 복음의 씨앗을 던져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순서에 있어서 이 앞선 순서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 순서들을 채우고자 하는 콘텐츠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왜 배타적으로 예수만을 답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지옥은 왜 존재하는가? 창조론은 비과학적이지 않은가? 다소 자극적인 주제의 이 강의들은 오늘날 청년들이 실제로 교회를 향해 던지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지성적인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튼튼하지 않고요. 그리고 회심이 되고 거듭남이 되어도 지성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음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허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성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됩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기독 청년들이 더욱 지성으로 무장되고 비신자들과도 합리적 대화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자체를 믿음이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이런 치열한 고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굿뉴스, 이 복음이 정말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답들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답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잘 좀 예수님을 좀 드러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청년의 시선에서 그들의 의문점에 공감하고 합리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초계 재판국이 오는 16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결의 무효 확인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예장통합총회 목회자들이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한국기독교회관에 모여서 김하나 목사의 위임결의 무효 확인에 대한 재심권은 이미 법리적으로나 지난해 열린 103회 총회 결의에 근거해 판결의 방향성은 분명하다며 올바른 판결을 내려 정의를 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CBS와 일본 사세보시가 두 나라의 문화 교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7년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 행사인데요. 합창제로 진행되면서 음악 속에서 한일 두 나라 국민들이 웃음과 감동으로 하나 되는 자리였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일본 큐슈섬 북서쪽 나가사키현은 일본의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지역입니다.
과거 1945년 8월 미국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이자 지금은 미 해군이 주둔해 전쟁의 긴박함이 늘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CBS 한일문화교류회가 나가사키 아루카스 사세보 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복화술 전문 공연팀인 벤컬스의 무대는 객석을 순식간에 웃음으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입을 움직이지 않는 복화술을 덧입힌 찬양과 유쾌한 무대로 공연장은 은혜와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어진 사세보시 여성 시니어 합창단의 선율 고운 합창이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경남 CBS 여성합창단과 진주 초대교회 성가대, 몸으로 찬양하는 다드림 선교회 등 무대마다 박수와 환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무대는 모든 출연진들이 나와 자국의 언어로 또 상대국의 언어로 평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공연 직후 사세보 씨는 한국 공연팀에, CBS는 일본 공연팀에 각각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 같은 문화교류의 장을 통해 한일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정과 화합이 확산되길 기대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일본 측에서 너무도 반갑게 환영해 주신 덕분에 오늘의 문화교류회가 성사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우위를 다지는 뜻깊은 축제의 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何よりも一番近い国同士が一番仲が良く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そして同じように平和を望んで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지난 2017년에 이어 사세보에서 열린 두 번째 한일 문화교류회는 역사적 갈등과 언어적 차이를 음악으로 극복하고 화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일본 사세보에서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역의 고시생들에게 꾸준히 아침 식사를 대접해온 서울 신림동의 아름다운 교회가 여름 복날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한 가운데 삼계탕 나눔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경로당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역의 어르신 160여 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하고 무더운 여름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인 르완다 연합대학교와 스포츠 용품업체 나쏘가 업무 협약식을 갖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르완다 연합대학교는 스포츠 경영 등의 스포츠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나쏘는 아프리카 현지에 공장을 세워 현지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복음을 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강훈 대표회장의 시국선언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언론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 발제자로 나선 KC대학교 전 총장 임성택 목사는 거의 모든 민주국가에 기독정당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원내 의석을 지닌 기독정당의 출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도 현직 목회자들이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인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 목사는 교회가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자유와 정의, 평등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며 목사가 직접 정치에 뛰어들거나 기독당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주위만 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런 대한민국 트렌드, 나홀로 라이프에 대해서 준비하셨죠? 네. 현대인들이 이웃에 대해서 누구인지,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또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이 공동체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 안에서 한 개인이 되게 고독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즘 현대사회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 살아도 괜찮고 혼자 생활해도 별 불편함 없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온 건데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조사 전문기관에서 이제 한 조사인데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느냐? 이 참 흥미있는 질문인데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예 모르는 비율이 한 40%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는 비율이 한 60% 정도 되는데 그럼 이제 아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잘 아는지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는지 정도만 안다. 그냥 알고만 지낸다라는 비율이 한 91%. 그다음에 옆집 사람을 잘 안다가 9%니까 이걸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하면은 한 5.4% 정도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뭐 서로 인사만 잘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런 수단인데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질문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도에는 55%였는데 2017년에는 31%로 거의 뭐 24%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10명 중에 3명 정도는 같이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연대감인데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내일처럼 돕는다. 같이 돕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비율이 2012년도에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였는데 2017년도에는 34%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낮아지고 있는데 혼자라서 외롭다라는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여서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반응이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혼자여도 괜찮다라는 그런 인식인데요. 네. 어떤 질문을 했냐면 혼자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외로우냐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외로움 정도 이제 높고 낮음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 외롭다라는 인식이 한 1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외롭지 않다라는 응답이 한 43%니까 외롭다는 혼자 사는데도 혼자 지내는 거에 대해서도 외롭지 않다는 인식이 훨씬 높은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말하자면.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우리가 혼밥, 혼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용어를 이제 뭐 우리 웬만한 일반 국민들 다 알고 계신데 익숙하죠. 먼저 나 홀로 활동은 대체로 자발적으로 내가 만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이런 활동들이 누구에 의해 타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62%나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요즘 혼자 밥 먹으러 식당에 오는 사람들을 흔하게 본다. 그게 81% 높죠. 네. 그다음에 요즘 혼자서 영화관에 가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이다. 72%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1인 가구도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인 가구는 지금 2000년 기준으로는 16%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 가구 1인 가구 있고 2인 가구, 3인 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인 가구 비율이 16%인데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가 27%인데요. 이때부터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인 가구나 3인 가구보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주도하는 시대인 건데요. 2017년도는 29%까지 늘었고요. 통계청에서 좀 추정한 바로는 2035년도에는 34%니까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1인 가구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높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옆나라 일본 동경 같은 경우는 지금 45%까지 1인 가구 비율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세태가 신앙생활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공동체 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1인 가구의 세태가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시대적인 트렌드가 분명히 있는데 이제 뭐 무슨 온라인이라든지 또는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홀로 예배에 대한 그런 욕구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그런 예상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전략이 어떤 대응이 필요하느냐? 결국은 교회라는 건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출석해서 여기서 분명한 의미를 찾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할 텐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성을 강화시킬 만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좀 대응을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뉴스 소식입니다. 부산에서는 창립 50주년을 맞은 반송교회가 이웃들을 초청해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 부산 해운대 감리교회는 기도학교 전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반송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이웃 초청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랑의 쌀 전달식과 함께 트로트 찬양 사역자 구자옥 목사의 찬양 집회도 열렸습니다. 50주년 설립 기념을 통해서 이웃을 초청을 하고 또 이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노래와 찬양으로 천국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CBS가 주최하고 한빛 감리교회가 주관하는 기도학교 전국 세미나가 기도로 교회를 변화시켜라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빛 감리교회 백용현 목사가 강사로 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도 같은 기도가 우리 안에 계속 고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CBS는 내포방송 개국 8주년을 기념해 희망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또 대한기독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는 강원도 홍천에서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 CBS가 내포방송 개국 8주년을 맞아 희망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24시간 찬양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최인혁 전도사와 동방현주 바리톤 이승황 씨가 출연해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CBS가 앞으로 더 많은 헌신적인 열매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복음적인 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야 되는데 더 크게 기여하는 데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가 2019 영성수련회를 2박 3일간 개최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감리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리더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서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